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수 오스카 슈페터 경제학자입니다.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고려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도쿄 개요대학교 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단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문부성 국비장학생 자격으로 도쿄에 가서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문부성 국비장학생은 보증인이 문부성 과장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문부성 과장이 저를 신원보증을 하고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석사 박사 동안 개요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여러 가지 논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슈페터 경제학 이노베이션의 본질에 관해서 제가 쓴 논문이 대표 논문입니다. 일본어.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최근 금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금이 장기 상승 카브로 가느냐? 그렇다면은 금에 투자하는 게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자산 소유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동산으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에 거의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주식 투자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없고, 한국 사람들은 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현물이건 유가증권, 요새는 유가증권으로 금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국인의 자산 보유가 지금 너무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몰빵. 그렇다면 한국인의 자산 보유인데 부동산에 몰빵을 다 해버리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의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 자살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비극도 맞고, 이제 금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금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서도 제일 돈이 되는 게 순금 골드바 999.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된다고, 또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태초에부터 돈의 개념은 없었어요. 태초의 돈은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과 교환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파운드, 영국 파운드도 영국은행 금과 교환해 주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증서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달러도 닉슨 전에까지만 해도 금하고 교환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원래 돈은 금입니다. 순금 골드바 999. 금의 순도는 1000분의 몇 프로. 그래서 최고의 순금은 1000분의 999. 그래서 은하철도 999라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만화 영화 유명한 게 있어요. 은하철도 999. 그래서 우리가 외계가 좋아요. 그게 한국에도 만화 영화가 나와서 그분이 우주를 좋아하고, 그래서 벌써 예견을 했는지 999라는 숫자를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거꾸로 하면 666인데, 그래서 666%보다 999%가 더 순도가 높다. 1000분의 999. 666은 요즘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 66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기 쉽게 1000분의 666%보다 1000분의 999%가 최고다. 666을 이긴다. 이렇게 저는 김상수 경제학에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 골드바 999를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산의 형태로, 근데 제일 좋은 거 현금, 제일 좋은 거는 현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강의 끝나고. 그래서 현물이 있어야지 만일의 상황에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카드 형태로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골드바를 막 집어넣어서. 전쟁이 났다.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골드바를, 뭐 많이는 아니고 한 60개 정도? 90개 정도? 골드바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만일의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게 돈이보다 더 돈이 순금 골드바 999. 이게 카드 형태로 지금은 보증서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이동성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신발, 밑창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도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금 골드바 999를 다음 카트에서는 제가 가지고 다음번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 처음 강의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이 제가 하는 경제학은 달라요. 일반 경제학자들이 하는 경제학은 학문적인 거고, 제가 하는 경제학은 돈 버는 경제학. 그래서 이 돈 버는 경제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타겟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지금 프로덕션 중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촬영도 하고 사람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찍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박정희 영화에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가격 탄력성이라는 경제학 원리, 경제학 원리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좀 설명이 편하니까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나동구입니다. 요즘 이주 선생님 컨셉으로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요 골든바 999 골든바 오늘 강연을 또 펼친다고 해서 제가 배움의 문턱에 섰습니다. 오사카 우리 감독님이신데, 도쿄 오사카 감독님이세요. 영화도 제작하시고 드라마도 제작을 하신 감독님이 한국에 귀국해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또 준비한 과정에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나리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준비 과정에서 우리 감독님이 쓴 금의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일 학생으로 1일 학생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제가요 거기 영화를 출연을 하는데 1977년 여기서 잠깐만 할게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가요 1위 폭발사고, 삼남극장 폭발사고가 났거든요. 이주일 하춘아 공연 도중에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하춘아를 구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 좀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1일 강연을 드리니까요 학생입니다. 학생 김성수 감독님 모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왜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준비하면서 후원회원을 두 종류로 나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현재 신주쿠, 니시 신주쿠에 있는 영화사, 도쿄 갓이라고 하면 하나님인데 GOD 대문자
근데 거기 이제 사장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사장이 배우예요. 저는 감독이고 또 같이 연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토 사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뭐 일본 영화 드라마 이렇게 음반 뭐 이런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한국 영화를 제작해야 되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런 회원제로 영화 제작비를 회원 가입을 통해서 영화 제작비의 전체는 아니고 제작비를 좀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회원을 두 종류로 골드바를 구매한 분을 이제 골드바 회원이라고 합니다. 약관에서. 그 다음에 실버바를, 왜, 실버바가요, 요새 은이 좋아요. 골드만 생각하는데 요새 은이 오르고 있어요. 실버. 그래서 실버바는 또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종류로 일단 약관, 회원 약관을 만들어서 뭐 신문사하고 또 방송사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 100만 회원 이상 구독자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죠? 100만 이상. 그런 분들하고 제휴를 하면은 손쉽게 회원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항상 제가 뭐 국적을 좀 바꾸면은 한국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바꾸면은 대출도 많이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외국인한테 차별이 있어요. 국적이. 그래서 일본 국적이면은 대출도 용이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적에는 야, 이거 국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시나리오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청년 박정희가 중요해요. 그래서 5.16 혁명도 청년 박정희가 이룩하고,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에서도 청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 작전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에 있을 때 다 짰어요. 근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때는 못했어요. 작전만 짰어요. 그래서 부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거의 뭐 내려가는데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부산에 군수기지 사령관 있을 때 청년 박정희. 또 그때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재혼을 하셨지, 재혼. 유경수, 우리 국모, 유경수 여사님하고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에서 라브스토리가 있었다. 부산이 중요해, 로케이션이. 그래서 제가 맨날 용두산 공원에 올라갑니다. 부산 가면은 용두산 공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4층이에요. 지금 2층으로만 알고 있는데 4층이에요. 그게 나고야에서 성벽을 허물다가 1800 몇 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발견을 한 비단으로 된 채색화가 있는데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4층이야.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 거북선도 제가 뭐 박정희 대통령 영화 다음에는 거북선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영화를 지금 만들면 되는데 4층짜리 거북선을 만들. 그래서 지금 2층짜리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알려진 거야. 4층에 4층.
그 비단 채색하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항공모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일본 배들이 다 깼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야 돼, 무기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강력한 거북선 같은 무기가 뭐냐? 골드바급 회원하고 실버바급 회원을 크라우드 회원 모집.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자, 슈페터 경제학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카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 이것이 결론이다. 슈페터 경제학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이다. 창조적인 파괴. 그럼 파괴자냐? 파괴자가 돼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골드바 구입하시는 분은 자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크라우드 골드바급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버바급 회원은 실버바를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론적인 수요 탄력성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음 카트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버바급 회원이다. 그럼 싸니까 골드바보다 실버바급 회원이면 객단가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명은 자신이 있어요. 실버바급 회원 100만 명 모집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의 다 100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5천만이야. 그래서 100만 명 정도는 쉽다. 그래서 결과 3천억 원이 입금이 돼요. 이 3천억 원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이야. 캐시플로우야. 이걸 캐시플로우다, 캐시플로우.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경영학으로 가야지 돈이란 건 돌아야지 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캐시플로우라고 이게. 그러니까 돌아야지 돈이 3천억 원이 돌면은 영화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카트에 대해서 왜 그러면 제가 실버바급 회원 이거와 창조적 파괴 이것이 슈페터 경제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가 돼. 슈페터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본주의가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가 돼. 사회주의가 돼.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안 나니까. 이게 있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슈페터 경제학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슈페터가 한 얘기가 역마차하고 기차를 비교해서 슈페터가 역마차를 개량을 하는 거야. 역마차 바퀴도 잘 돌아가게 하고 기름도 치고 역마차가 달리는 역마차길도 손질하고 수선하고 슈페터 얘기는 그러면 망한다는 거야. 에? 슈페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크리에이티브 데스트랙션 파괴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뭘? 역마차를. 역마차 사업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스팀 엔진. 맞아요. 증기 기관차. 예, 맞아요. 자, 역마차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자본주의 망해. 그때 나타난 게 뭐야? 루나틱 소사이어티. 누나가 아니라 달밤에 체조하는 애들이 나타난 거야. 걔네들이 뭔지 아세요? 루나가 라틴어로 달이야, 달. 얘네들이 달밤이 되면은 영국에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스팀 엔진을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저 새끼들 미쳤다. 달밤에 체조한다. 그래서 루나틱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다 스팀 엔진을 개발하고 야, 그러면 이거 스팀 엔진이 되네? 이걸로 우리 한번 이 철로 말처럼 비슷하잖아. 그래서 철만은 달리고 싶대.
철로 말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달밤에 체조하는 애들이 루나틱 소사이어티야. 런던에 유명한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다 또라이야. 야, 왜 또라이인 줄 알아? 아니, 말 잘 달리고 있잖아, 역마차. 그리고 카우보이 뭐 다 말이지, 뭐 해서 역마차로 해서 그러면 역마차를 개량하고 예쁘게 만들고 바퀴를 잘 달리게 기름칠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거야. 누가? 숀페타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적으로 기존 사업을 없앤다. 자, 그러면 나처럼 골드바급 회원을 999 순금 999 하나 사시면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 번호 999.1 나 같은 사람 없잖아. 이건 뭐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영화 자금 모집이에요.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엔화 대출도 하고, 제가요, 엔화 대출도 하고, 다른 펀드 자금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뭐냐? 제작비는 적어요. 제작비 10억, 20억. 그런데 전 세계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광고를 할래봐. 몇 천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글로벌 박정희. 그래서 우리 배우들 여기도 글로벌 나동근이 돼야 되죠. 글로벌 스타. 그러려면 외국 자본하고 소니 픽처스랑 손을 잡든지 어쨌든 소니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20세기 폭스사 한국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20세기 폭스사 할리우드 그 영화를 한국에서 마케팅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 발상은 이거야. 20세기 폭스사 발상은 영화를 거기도 마케팅비가 비싸. 순 제작비는 싸.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도 순 제작비는 싸게 하고 마케팅비는 다 제휴를 하는 거예요. 20세기 폭스사가 됐건 워너 브로더스사가 됐건 돈 되면 들어와 배급사들은.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영화는 글로벌 영화다. 여기는 글로벌 코미디언이다. 그러면은 아니 본인이 세계 최고 코미디언이 안 되라고 하나님이 써놓은 건 없잖아. 아니 전 세계 1등 코미디언이 라동근이 되지 말라고 법률 규정이 있어? 없죠. 성경에 써 있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좀 해보니까요. 20세기 폭스사, 20th Century Fox,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 거, 그거 내가 해보니까 다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20세기 폭스사는. 그리고 제작비야 멜 깁슨이 지 돈으로 됐지, 지 돈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골드바급, 실버바급 해가지고 3천억 원. 이거 캐시플로우란 말이에요. 캐시플로우 중에 일부를 제작비로 쓰겠다. 이 얘기지. 예? 그래서 주문 받을 적에 한 20% 주문 계약금, 증거금, 약관에. 그러니까 약관으로 모집하겠다는 게 캐시플로우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숀페터 경작의 본질이고 이렇게 모집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정말. 본 적 있고 들은 적 있어? 없지. 아니, 없죠. 없지. 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숀페터 얘기야. 역마차를 개량해서는 자본주의는 망한다. 역마차를 없애버려라 그냥. 뭘로 해? 철만은 달리고 싶다. 스팀 엔진. 그러니까 전기 기관차. 전기 기관차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놈들을 미친놈들을 했다니까. 영국에서 루나틱 소사이어티, 달밤에 체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전기기관을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철마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영국의 생산성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것만 철마만 되냐? 방적기계들 방적기계. 그러면 이거 옷 같은 거 다 증기 엔진이야. 그래서 영국이 증기 함선. 그래서 영국이 다 먹은 거 아니야. 뭘 먹었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 했더니 전 세계를 먹은 거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경제학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미디안도 경제학 이론을 알아야지 돈을 벌고 또 돈을 지키고 투자도 하고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도 금도 좀 가지고 있고 은도 좀 가지고 있고 부동산만 있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부분. 선진국은요 거꾸로야. 선진국 사람은 부동산보다가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채도 있고 뭐 이렇게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6억 이상 부담대 그 규제가 했었잖아요. 요번 정부에서.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거품이 이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만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풀어놓으니까 이번 정부가 아니에요. 이 대출 풀어놓은 거는 전의 정부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풀어놨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담보대출 해가지고 자기가 산다 이거야? 그러면 이자는 안 내나? 이자는?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어도 자기가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이자를 못 내. 맞아요. 못 내면 연체면은 신용불량이야.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부동산 담보대출을 막 영혼을 끌어서 영끌 이렇게 된 거야. 정책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지금 망해 생겼어요. 그러면 젊은이도 그렇고 부동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부동산 우리가 거래세가 약해요. 거래세가 세. 보유세가 약하고 거래세가 세. 그러니까 거래 물량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분양이 안 되고 이게 세입자도 로테이션이 안 돼요. 되는 데는 그냥 서울의 일부 지역. 나머지는 시골 가면은 빈집이야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를 금하고 은하고 좀 어느 정도는 갖자.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주식도 금융자산이지만 골드바도 실버바도 금융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골드바, 실버바는 안전자산이야. 안전해. 최악의 상황에도 자기가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말이 유비무환. 준비를 하자 이거야. 항상 전쟁에 날 준비를. 이거 골드바, 실버바. 전쟁 나면 가지고 있으면 살잖아. 전쟁 터지면. 그래서 박정희 정신은 골드바, 실버바다. 그래서 이것을 회원을 이거는 왜 소수로 하느냐.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가격이 원인 변수야. 경제학에서는. 즉 가격이 움직이는 걸 원인으로 잡는다고. 거기에 종속 변수.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디맨드, 수요 양이 변해. 그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델타. 그리스 말 델타를 쓴다고. 변한다. 뭐가? Q, 퀀티티. 수요 양이 변한다. 퀀티티 디맨드가. 자,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가격이 원인 변수라고 했지. 가격이 원인이 올라갔어. 여기 있다가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이걸 델타 P라고 그래요. 가격이 20% 상승했어.
20% 상승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의 양이, 거래량이 20% 줄었어. 예를 들어, 비싸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AI 영화 주인공, 마스 베이비. 예? 우리 일본 회사 상표 등록. 얘가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감독한 영화가 그 루카라는 영화에 얘가 출연을 해. AI 인형으로.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예요. 일본 영화죠. 그래서 그거 수입 계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영화 가져다가 이제 뭐 가을에 풀어도 되고 뭐 영화를 풀면 돼. 한국에서. 그런데 얘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나가 AI 인형이. 근데 얘를 200만 원 올렸어. 가격을. AI 인형을. 그러면은 AI 인형이 100만 원일 때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샀어. AI 인형을. 야, 그럼 100만 명 곱하기 100만 명이면 얼마야? 아, 전 세계.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만 명이야. 얘가 AI 인형이. 그거 만들 거예요. 만들 거라고. 영화로는 이미 나왔어. 영화 속에는 얘가 AI가 돼가지고 뭐 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건 규모가 100만 원짜리 곱하기 100만 명이야. 미니멈. 그러면 얼마냐? 계산할게. 얼마, 엄청나지? 엄청 장난 아니야. 조단위 비즈니스야. 그래서 AI 인형 비즈니스는 조야. 근데 영화는 나고, 영화 나와가지고 선전하면서 팔면 되는 거지. 뭘로 팔어? 이커머스. 그냥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다 사,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20% 가격이 올랐는데 얘가 수량이 줄었어. 100만 개 전 세계 사던 놈이 20%가 떨어지면 80만 개밖에 안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가격의 변동 20% 분의 20%가 줄었다. 그러면 1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한다. 근데 수요량도 변한다. 그런데 40%가 줄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그러면은 100만 개 사던 놈이 가격이 오르니까 20% 오르니까 40%가 그냥 팍 줄어버렸네. 60만 개. 그러면은 이게 20%분의 40%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의 탄력도가 2다 이거야. 그죠? 탄력도가 다르지. 1이라는 탄력도, 하고 2라는 탄력도. 그러니까 탄력도가 다르다는 거는 뭐야? 확 내려간다 이거야. 가격이 오르면. 그게 뭐냐? 그게 뭐야? 그게 보세요. 실버바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격 탄력성이 세. 예. 가격이 좀 낮으면 사람들이 왕창 몰린다고 보는 거야. 경제학자는. 그래서 나는 실버바 쪽은 다수 회원을 왕창. 그러면은 가격이 30만 원이라도 100만 명이 몰려버리면 3천억이라고. 그리고 골드바는 소수.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후원 회원이 되시려면 실버바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그럼 100만 명, 3천억이야. 캐시플로우가. 캐시플로우는 뭐냐? 그 안에 다 내가 이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돈의 출금 입금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 생각해봐. 내가 질문할게. 부담이 없으니까 30만 원. 그렇지. 30만 원이면 내가, 나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나한테 회원 번호 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등록을 하고 실버바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뭐 영화 감상권 이거 뭐 영화 감상권 왕창 드립니다. 회원 혜택이 있잖아. 김상수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감상권을 드립니다. 그 감상권은 그게 뭐야? 그게 메리트다 이거지. 회원 메리트. 근데 더 있어.
금값이 오를 수 있고 은값이 오를 수 있잖아. 지금 인플레가 되면 무조건 인플레가 되면 금은 올라요. 지금 계속 올라.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3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샀는데 박정희 대통령 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 감상권을 막 왕창 받았어. 재밌는 가족 영화 이거 루카. 일본 영화. 어린이 가족 영화. 그래 좋다 이거 기분이 좋아.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골드바급 회원의 카드가 이거다. 여 뒤에다가 이 뒤에는 보증서야. 그러니까 이게 순금이 아니면 이 회사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건 보증서가 있는 걸 공급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하나 사면 금 카드를 하나 사면 골드바 카드를 하나 사면 박정희 골드 회원으로 번호를 매겨준다 이거죠. 그리고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 혜택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면 무조건 주주 우대권을 줘. 상품권을. 그게 뭐냐? 내가 어느 리조트 주식회사 뭐 어쩌고 저쩌고 주주야. 주주 상품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주한테 50% 혜택, 뭐 60% 혜택 리조트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가 되면은 50, 60% 그냥 다 반값으로 가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주주가 되면. 그래서 주주 상품권을 준다고. 주주 혜택 상품권. 그러면 나는 그거 일본이고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골드 카드. 이게 한돈 3.75g. 순금 999. 이 카드를 하나 사시면 골드바급 회원으로 등재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버바급을 100만 명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골드바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좀 이제 저렴한 회원들 많이 모집하고 이제 저렴하지 않은 회원들은 좀 소수로 이런 전략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경제학은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플로우의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경제학 강의를 해서 돈을 벌려면 경제학은 플로우의 개념, 플로우. A1 지점 시간에서 A8시간까지 8시간 여기에 캐시가 왔다리 갔다리 캐시 플로우. 경제학은요 플로우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세팅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요. 예를 들어 실버바급 100만 명으로. 그렇지만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면 세팅이 달라지면은 이게 갑자기 골드바 회원이 늘어나면은 골드바 회원이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는 플로우로 가는 거예요. 플로우. 그래서 일반인들은 머리가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스톡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너 얼마 있어? 이거야. 자, 내가 물어보겠어. 지금 8월 20일인가? 오늘이? 아닌가? 8월 22일?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당신은 자산이 뭐예요? 회계학에서? 자산이 뭐야? 부채. 플러스 뭐야? 자본.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부채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6억 원이야. 부채가 6억 있어. 이자 내야지. 6억. 자, 6억 있고 지금은 자네는 주식을 발행 안 하잖아요. 사채도 없잖아. 아니, 사채가 아니라 전환사채 같은 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환사채 이런 걸 잘 알아. 컨버터블 본드, CB라 그러지. 이거는 부채에 있다가 CB는 얼마나 재밌냐? 부채로 갔는데 5년 후에 스탁이 돼버린 거야. 자본으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채와 자본은 자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톡의 개념에서 현재 코미디언 라동근이가 6억이 예를 들어서 6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부채가 6억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캐시플로우가 3천억이 들어오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가 6억은 껌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껌이야. 지금 경제학은 스톡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톡으로 보는, 그런데 케인즈 경제학이 정태 경제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경제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동태 경제학이라. 그걸 먹는 동태가 아니라, 생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경제학. 그래서 슈페터는 동태 경제학자. 그래서 움직이는 경제학으로 봤을 때, 경기순환론. 슈페터가 적은 게 경기순환론이죠. 움직이는 경제학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스탁. 이거는 케인즈 경제학이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으로 봤을 적에 너의 현재 스탁은 6억이 있건 말건 상관없는 거야. 쫌페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네가 6억이 있어.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돼.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거야. 쫌페터 경제학은. 그래서 지금 벤처 학생들에게 학교에 쫌페터 경제학과가 있어야 돼. 그거를 나는 오늘 열변을 토한 거지. 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잖아. 그리고 경제기획원이건 뭐건 공무원들이 맨날 케인즈 경제학으로 시험을 봤단 말이야. 제출하는 문제가 맨날 이런 거야. 정태 경제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정태 경제학으로 설명을 할게. 케인즈 경제학으로. 나는 동태, 정태 다 하니까. 슈퍼 경제학자, 슈퍼. 다 해. 영화도, 영화 경제학도 해. 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가 있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가 안 변해. 델타 Q가 없는 거야.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이게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야. 이런 거 알아? 아세요? 이런 게 있어. 설명을 할게. 머리가 똑똑하니까, 코미디언이. 내가 교주야. 내가 교주인데, 교주가, 금덩어리가 아니라 도자기. 이 도자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복이 쏟아져 내린다. 그런데 그 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야. 그러면 그 교를 믿는 자의 숫자는 100만 명으로 고정이 된 거야. 그 교주가 판다고 할까? 주는, 구입하라고 하는 도자기. 이 도자기는 영험한 도자기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우리 교주님의 글이 쓰여져 있다. 에?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 도자기를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기도하면은 복이 내려, 천복이 내려. 거기에 그 교회, 땡땡땡 교회 교주들은, 교인들은 100만 명이면 다 사는 거야.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다 된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자산에 내가 말했잖아요. 경제학에서 보면은 부채가 6억이고 60억이 상관이 없어. 캐시플로우가 3천억 들어오면은 껌이야.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적인 시각은 실무적으로 그렇고 쫌페터 경제학자의 입장으로는 그렇고 나는 실무도 다 한 사람이에요. 일본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펀드 관련해서. 그러면은 손정희 회장이 왜 그렇게 빚이 많냐? 손정희 회장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일본 손정희 회장, 한국계 일본인 재벌. 그러면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데 인간을 초월하는 앞으로 손정희 비전 펀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손정희가 빚이 많았다.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부채도 전환사채로 가면은 자본으로 돌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만 때리면 되는 거야. 캐시플로우.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린다고. 부채도 자본으로 돌리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을, 동태 경제학을, 슈페터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지 케인즈 경제학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슈페터 경제학은 돈이 되고 돈을 벌어준다. 근데 큰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본인 소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학 박사 김상수 감독님 골든바와 부동산, 부채 각각 등등 이렇게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진짜예요. 듣고 깨달은 게 많거든요. 우리가 금을 정말 제가 듣고 보니까 30만 원이면은 회원 등급이 되거든요. 실버, 골드, 바, 실버 30만 원이면은 회원 등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도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서민이 잘 살려면은 우선적으로 돈 기재화를 풀어야 됩니다. 이 부자분들이요, 기재를 하니까 돈을 못 써요. 못 써. 정말이에요. 이 경제가 돌고 돌아야, 돈이 돌아야지 우리가 서민이 잘 살거든요. 정말 그거를 기재화를 풀어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뭐 각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 때 뭐 옆집이 어렵다 그러면 1,000만 원도 주고, 그렇지. 뭐 5천만 원도 주고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이게 회전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쓰면 이 사람이 쓰고 하면은 경제가 살면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한탄하는 그 가슴 아리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우리 감독님도 그 생각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골든바 우리 경제학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다 풀어서 이웃집 아랫집 사고 안 나게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수 감독님과 대한민국 화이팅 저와 함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대한민국 건강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